네, 아르헨티나가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2001년에 한 차례 디폴트 겪은 바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지금 위기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내용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정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S&P가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들었습니다. 종전 CCC-에서 선택적 디폴트, 바로 디폴트 전 단계죠. 지금 먼저 선택된 이 선택적 디폴트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선택적 디폴트는 디폴트 전 단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디폴트긴 한데, 부분적인 디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채무가 다 연결돼서 디폴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헤지펀드에 대해서 지금 채무 제정을 하지 못한 헤지펀드에 대한 13억 달러만을 디폴트를 내는, 그것만 선택적으로 디폴트를 내는 건데요. 이게 지난번에 그리스가 재정위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디폴트 상황으로 간 적이 있고요. 키프로스도 선택적인 디폴트로 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의 경우는 민간 투자가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 국채를 만기를 10년 이상씩 이렇게 30년 만기 국채로 다시 사들여서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자발적이긴 하지만 자발적이라고 이제 유도하는 방식의 디폴트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전체 채권은 아니고 그 채권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디폴트를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그 상황이 좋아지면은 다시 이렇게 원상태의 등급으로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헤지펀드들하고 계속 협상을 좀 벌여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네네. 정부가 6월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디폴트 위기까지 오게 된 건지 그리고 상황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우려 사태가 어떻게 좀 전개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디폴트가 이제 13년 전에 있었던 2001년 당시에는 한 1,300억 정도 대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디폴트까지 났던 거고요. 이후에 2005년하고 2010년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제 채권자들하고 채무 재조정을 이제 하기로 합니다. 미국 등으로 이루어진 19개 국가로 이루어진 채권국가 97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 재조정을 성사를 시켰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이 헤지 펀드들, 엘리엇 매니지먼트, 오레일 이런 헤지 펀드들이 난 못하겠다. 난 이 채무조정 이거 받아들일 수 없겠다. 다른 애들은 상당히 거의 다 동의를 했는데 얘네는 동의하지 않고 100% 상환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갔는데요. 올 초에 미국 대법원에서 헤지 펀드 손을 들어주면서 아르헨티나한테 15억 달러를 상환하라고 판결을 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아니 헤지 펀드 얘네들만 들어줄 수는 없다. 여기 다른 채권자들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헤지 펀드들한테 이해를 구하지 못했고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지금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런 채무 조정을 다 완결을 지으면서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헤지 펀드가 상당히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1시까지 갚지 못하면 이제 디폴트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펜텍하고 상황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채권단들끼리도 어떤 쪽에서는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돈 다 네. 받아야겠다. 이런 상황인 걸로 보면 되겠죠. 지금 그렇죠. 1시까지면 남은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네. 긍정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1시까지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선택적인 디폴트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CDS 변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아마 헤지펀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2001년만큼의 이슈가 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 이제 영향이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 디폴트가 13년 전에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기억들로 인해서 이제 걱정을 좀 하시는데요. 1990년대 아르헨티나가 신흥국 중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1,3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갔고요. 그 상태에서 디폴트가 난 게 2001년. 그래서 2001년의 디폴트, 아르헨티나 디폴트는 글로벌 금융시장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하지만 그 뒤로는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가 헤맸고, 마치 우리로 치면은 어떤 기업이 그 A급에서 자금을 조달하다가 워크아웃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10년 동안 헤맸기 때문에 그 뒤로는 글로벌 자금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웃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와 해당되는 몇 개 좀 지역이 한정이 돼 있는 이런 글로벌의 전염도가 상당히 낮은,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협상은 결렬돼서 선택적 디폴트, 이 상황은 뭐 막지 못한다고 보면 이제 2001년처럼 완전히 그러면 디폴트, 두 번째 디폴트 상황까지도 가게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금융시장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이후에 전 세계에서 투자 자산이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그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면 직접적인 네, 피해도 그렇죠. 있겠지만 심리적인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금융시장 전 세계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금융시장 저희는 일단은 크진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학적인 이슈가 나와도 러시아 제재 이런 것들이 강화돼도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라크 문제가 나와도 글로벌의 위험자산 상승 추세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그 글로벌 경기 회복이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세 상승에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고요. 아르헨티나 자체도 옛날에 자금 조달을 글로벌에서 엄청나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에는 영향이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치고 그 주변국에서 이제 수출이 잘 안 된다는 등 이런 식의 이슈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 관심은 역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인데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10년 전에 하고 얘기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랑 또 이제 관계도 실은 깊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으로 헤드라인 리스크가 부각됐다가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원래 추세대로 빨리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돌발 변수 다른 점검해야 될 상황은 없겠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아르헨티나가 예를 들어서 당분간 조금 어려워진다면은 주변국에 혹시 타격이 얼마나 갈 것인지, 실제로 지금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좋지 못하고 계속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신흥국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혹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지금 신흥국 투자 심리가 조금씩은 살아나는 분위기였다가 이게 혹시 이게 변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투자 심리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그 변수가 나오더라도 지금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요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종 팀장 연결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뉴스룸에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머니트렌드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